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등기 임원은 얼마를 받는지를 내년부터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몇몇 재벌 총수들을 보면은 비등기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바뀌어도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론이 좀 시끄럽게 되니까 삼성에서 굳이 더 설명을 했습니다. 등기 임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희 회장은 회사에서 받는 돈이 0원이다. 하나도 안 받고 또 의료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돼 있고 보험료를 가장 높은 한도로 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이 괜한 논란을 또 낳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2배나 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삼성전자에만 62명이라고 하고요. 전체는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이 지역 가입자로 돼 있어서 보험료를 최대 한도로 내고 있다. 이것 자체가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가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은 규모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보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희 회장이라면 이런 가정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 나온 김에 그냥 보수 얼마 받는지 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또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그러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리인가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X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홍승표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홍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종가랑 다 못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2% 상승한 2006.23포인트로 마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코스피는 0.03%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할 수 있었고요. 2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다우지수가 16,000포인트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2,000포인트 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전기가스, 전기전자, 유통, 금융, 통신, 철강금속 등을 중심으로 9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3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은 전기전자, 유통, 철강금속, 운송장비, 통신 등을 중심으로 120억 원 정도의 주식을 팔면서 3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정밀, 운송장비, 운수창고만이 하락했을 뿐이고요. 전기가스, 섬유유국, 은행, 비금속광물, 기기업 등이 1% 이상씩 상승하는 등 나머지 전업종이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도 0.6% 상승한 504.0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을 했는데요. 모처럼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식을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닷새만의 반등을 외국인이 사자세로 주도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잘 나간 종목들을 보니까 개인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게임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NC소프트, 컴투스와 같은 게임 대장주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에 중국 흥행 기대감으로 오늘 4.88% 상승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이후에 1년 이상 축적된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올해 4분기에 중국으로부터 로열티 수입만 70억 원 이상을 거두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됐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업체죠. 컴투스도 신작 스마트폰 게임인 소울나이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5.76% 상승했습니다. 실적 기대감 그리고 또 신작이 출시되는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작용을 한 셈이네요. 예. 예, 그럼 오늘 좀 잘 못 나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동양그룹주를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오늘 동양시멘트의 대규모 감자설이 시장에서 돌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동양그룹주들이 일제히 크게 하락했는데요.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의 일환으로 대규모 감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에 대규모 감자가 현실화가 된다면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한 1,500억 원대의 규모의 자사담보부 단기 사채의 잔존 가치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동양이 9.13%, 동양시멘트가 10.09% 급락하는 등 동양그룹주들 일제히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아주 소폭이지만 일주일 동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를 보는 투자 전략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분간 코스피의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울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2,000포인트 선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의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2,000포인트 선 아래에서는 싸게 사려는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방도 지켜줄 수 있는 반면 코스피 2,000포인트 선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이제 월말을 맞이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의 공개가 집중되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심리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4, 4분기 경기도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좀 과대했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짧은 수익률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하락이 과대했던 종목은 업종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대표적인 부분은 소재, 산업재,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IT 중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또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 이런 섹터 업종 같은 경우는 4, 4분기 실적 전망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2,000포인트 선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BS 감사합니다.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은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내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수 회복을 그래도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데 어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좀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만 네. 이 통계청이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내수가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오늘 통계인가요? 예. 네, 3분기 가계 동향, 가계 각 가정의 소득하고 지출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자료인데요.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26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 1분기에 1.7% 증가였고 2분기에 2.5%였으니까 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도 1.6%로 1분기 0.3%, 2분기 1.3%에 비해 점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좀 잘 안 믿기는데요. 그러가 아닙니다. 네. 반대로 이제 소비 지출은 네. 소비 지출도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지 내수가 회복되는 건데요. 네. 이 3분기
3분기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49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1.1%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1.0%였고요. 2분기엔 0.7%였으니까 3분기에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많이 썼는지.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안 믿긴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주거, 수도, 광열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세값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월세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주거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렌트 푸어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식료품 같은 것 지출은 좀 줄었고요. 또 방사능 오염 논란이 있었던 수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지출은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고 쓰는데 먹고 입고 하는데 들이는 돈 지출은 좀 줄었던 거죠. 네. 이렇게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했으니까 이제 내수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득 증가보다 소비 증가가 좀 적었으니까 가계 흑자는 또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의 흑자를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요. 네. 소득이 많이 늘면서 흑자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면서 흑자를 낸 거니까. 근데 정부는 이 시그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평가를 했습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도 늘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라는 게 이제 어차피 심리의 집합체이니까 이런 정부의 이런 평가가 실제 심리 개선으로 이제 나타나서 경제 회복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 지갑을 열기에는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 소득이 늘어나도 갖고 있으려는 심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 정말 지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새벽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1심인가요? 2심인가요? 1심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이게 네. 배심원이 평결을 배심원. 내린 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배심원 평결은 작년 8월에 한 번 있었고 요번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있었던 건데요. 오늘 판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이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 네. 이렇게 배심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사가 이 내용을 이제 받아들일 거냐, 또 수정할 거냐, 이거를 또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판사의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에 앞서서 작년 8월에 1차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가 배심원단이 굉장히 많았죠, 금액이. 맞습니다. 네. 배심원단이 삼성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네. 약 1조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배심원들은 이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 내용을 다시 받고서 봤더니 그 안에 배상액을 잘못 계산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당시에 6억 4천만 달러는 확정을 짓고 나머지 4억 1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하자. 네. 그 계산을 이번에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애플은 3억 8천만 달러, 원래 4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제 계산이 잘못된 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3억 8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고 삼성은 5,200만 달러를 내겠다라고 네. 맞섰는데 그 중간점인 2억 9천만 달러에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결론만 보면은 일단 뭐 10억에서 2억 9천으로 내려갔으니까 적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삼성 측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내일 돈은 작년 8월에 결정된 6억 4천만 달러하고 요번 2억 9천만 달러를 더해서 이제 내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최초 금액보다는 좀 줄었긴 했는데 이 배상을 하라고 하는 이 특허 침해 건이 미국 특허청에서 이건 특허가 아니다라고 이제 무효심 판결을 내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허들이죠? 핀치트 줌이라고 해서 네.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화면을 쫙 늘리면 화면이 커지는 거. 네. 이렇게 바운스백이라고 해서 마지막 화면이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가는 그런 화면 그 기법들 이런 것들은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니까 이건 특허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라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어서 삼성전자는 승복할 수 없다고 이제 항소를 네.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굉장히 미국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원래 애플이 처음 만들었고 그 삼성전자가 뒤를 쫓아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였는데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특허를 붙는다고 하니 애플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있구나.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브랜드나 갤럭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졌다라는 그런 광고 효과를 생각하면 이 정도 비용도 감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등골 브레이커라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비싼 패딩 점퍼 사주느라고 부모들 등골이 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여전히 외국산 고가의 패딩 점퍼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종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브랜드가 6, 70만 원에 팔려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이거 사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캐나다 구스 또 몽클레어 이걸 합쳐서 이제 캐몽이라고 부르던데요. 캐몽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인기랍니다. 이게 가격은 작년 그 인기 있었던 그 패딩보다도 더 비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네.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줄을 서서 산답니다, 이거를. 아이들 사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른들이 사나요? 어른들도 사시고 네. 또 일부 몰지각한 아이들도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진 않고 아이들의 부모가 사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형태로.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네. 네. 이마트가 지난 20일부터 캐나다 구스를 800벌 한정으로 20에서 30%를 할인해서 팔겠다고 네. 전체 매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트레이더스 구성점이라고 해서 창고형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데 있는데요. 그 한 군데에서 그걸 팔겠다고 내놨는데 첫날 300명이 몰려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해서 그걸 사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지금 한 400벌이 팔렸는데 내일쯤이면 아마 절판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절판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만 또 들으시고 홈쇼핑 마지막에 전화하시는 분들처럼 막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캐나다 거위는 더 따뜻한가요? 이 캐나다 구스가 캐나다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그 캐나다 구스 거위 털만 이렇게 뽑아서 네.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일부 유명 연예인들도 입고 다니고 해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데요. 네. 이게 가격이 캐나다 현지에서 사는 게 80만 원이면 네. 한국에서는 150만 원에 팔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왜곡된 가격으로 이게 또 이런 좀 허영심 같은 그런 거에 네. 맞물려서 이런 게 인기를 끄는 것 같아서 결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캐나다 제품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대개는 이제 한국 브랜드도 로열티도 없고 수입 가격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광역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YTN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로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본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꼬막이 제철이라고요? 네. 전 언제가 제철인 줄 몰랐어요. 그냥 조정래 태백산맥에 나오죠. 꼬막에 대한 기억하세요? 설명. 예. 얼마나 야한데요. 야하죠. 네. 예, 저는 그 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여자. 소화. 네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저도 굉장히 다닐 오래죠. 때. 저 학교 다닐 때 네, 저도. 저 예. 80년대 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읽었으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어떻게 조정래 선생이 표현을 했을까. 예. 참 이게 큰일 날 얘기긴 한데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했던가 봐요. 네. 그런 느낌을 네. 그 겨울꼬막 벌교의 겨울 네. 그 여자만의 겨울꼬막이다라는 데 네, 비유하는 네. 걸 와 저는 사실 글 때부터 사실은 네. 칼럼니스트 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약간은 선정적인 게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런 요소가. 태백산맥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겨울꼬막 맛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1박 2일이나 이런 예. 프로그램들 보면은 네.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널배라고 하는 네. 사실은 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널빤지 같아요. 네, 네. 거기에 한쪽 무릎을 태우고 네. 다른 한쪽 무릎으로 이렇게 지쳐 나가는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네. 밀어서.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은 썰매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근데 뒤에랑 앞에랑 이제 그 끌망이라 그래가지고 예. 촘촘하게 아주 작은 녀석들은 안 잡혀요. 네. 적당하게 진흙 속에서 덜그럭 꼬막을 네. 갈기째 예. 걷어 올리죠. 예. 이게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네. 이동하는 것도 무거워요. 중간중간에 웅덩이가 파여 있으면 거기서 막 씻어야 돼. 아, 직접 해보셨어요? 이거? 그럼요. 예. 그게 참 복인지, 전 복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예전에 저는 한 20년 전에 피디 네.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냥 평론가였으면은 네. 식당 가서 밥이나 먹고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좀 거만하고 이랬을 것 맛있다, 같아요. 없다, 막 이런 걸로 권력을 아주 행사하는. 까칠하게. 예.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 바닥에서부터 뛰다 보니까 네. 꼬막잡이도 뭐 몇 차례 갔었고요. 홍어배도 타보고 뭐 여러 번 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그 꼬막을 잡는 그 이모님들, 네. 우리 어머님들이 네.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 무릎이 남아나질 않아요. 아. 그걸 가지고 네. 탁 해서 중간중간 물을 씻어서 가지고 네. 오면
아니 그 좋은 조개들은 그냥 네. 먹어도 좋은데 그냥 먹어도 되는 조개들 많잖아요. 네. 이 친구는 진흙을 정말 대야에다 넣고 네. 몇 번을 흔들어서 씻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모래가 떨어질 때까지. 네. 이건 1차 작업. 예. 1차 작업. 2차 예. 작업은 뭐냐? 예. 해감을 해야 돼요. 해감 어떻게 그냥 뭐 소금물에 담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알고 네. 계시죠. 해감이 가장 어려운 네. 조개 중에 한 가지가 꼬막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소금물을 이용하는 게 1번. 네. 2번은 뭐냐면요. 커다란 대야 같은 데 넣어놓을 때 네. 꼬막이 바닥에 붙게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네. 찜기류라든지 네, 네. 뭐 어떤 그런 좀 거름망이라든지 네. 석쇠라든지 이런 걸 예.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공중에 띄워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 소금물에서 토해낸 뻘을 딴 녀석 옆에 있는 친구가 먹어버려요.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과학이 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노하우죠. 네. 바지락도 그렇고 꼬막도 그렇고 이렇게 해감을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죠? 식탁에 오르기 전에 네. 그 꼬막은 이렇게 골이 굉장히 깊게 예. 되어 있잖아요. 그걸 칫솔로 다 닦아줘요. 아, 그건 알아요. 네. 예. 그것까지 닦고 3단계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삶죠. 네. 이제 삶고 뭐 마지막에 이제 또 그걸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수저로 비틀어가지고 깬 다음에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데 꼬막은 네. 왠지 가격이 좀 싼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식재료다. 썼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었어요면은 했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뭐 사실은 예. 4, 5년 전부터 네. 굉장히 그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요. 왜 각광을 받게 됐나요? 매스컴 전체에서요. 네. 11월에 프로듀서들하고 기자분들이 네. 딱히 취재할 데가 없었나 봐요. 아. 전부 꼬막만 꼬막 들었어요. 잡으러 가셨구나. VJ 특전대, 네. 생생정보퉁 뭐 이런 네. 특전들 전부 그냥 그 꼬막만 다루다 보니까 네. 동네 예. 백반집까지도 꼬막 정식이라는 걸 다 걸어놓은 거예요. 순천만 또 뭐 벌교 앞에 있는 네, 여자만이라는 예. 명가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네. 동네 밥집이었었거든요. 네. 동네 대파집이었고. 그냥 주던 그 꼬막을 꼬막 그렇습니다. 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요리로 만들어버린 완전히 거네요. 등극을 예. 시켜놨죠. 네. 그리고 시즌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요 사이 보면은 요번 주 다음 주 슬슬 이제 나오겠네요. 네. 해산물 자연산 회하는 집에는 밖에다가 이렇게 신장 개업하듯이 네. 백지에다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놨나요? 벌교 꼬막 이파 게시 뭐 이런 걸 써놔요. 가을 전어 입하듯 그런 그런 겁니다. 거 같은 가을 거예요? 전어가 한물 딱 끝나고 나면 예. 그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게 바로 꼬막. 꼬막인데 예. 꼬막은 사실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정말 모르고 드시면은 네. 빈통 당하고 나와요.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새꼬막과 참꼬막. 설명을 해주세요. 새꼬막하고 참꼬막 예.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비쌀 것 같으세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게 왠지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예. 꼬막 중에 정말 진미가 난다 그래서 참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참꼬막은 골이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20개도 안 돼요. 해감하기도 쉽겠네요. 해감하기도 씻기도. 쉽고 예. 아무래도 좀 살이 좀 튼실한 편이죠. 네. 퍽진 속살이 안에 들어있죠. 네. 촉촉하게. 새꼬막은 네.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골이 한 30개 돼서 새인가 보다. 셋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꼬막은 예.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님 말씀하셨던 네. 그 밥집에서 내주던 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참꼬막이 들어오면은 커다란 쟁반에다가 네. 삶아가지고 그걸 올려놓죠. 예. 반씩 딱딱 부러뜨려서 내놓는데 네. 안에 피가 줄줄줄 흘러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건 피 색깔 같은 게 아니고 진짜 피예요.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해드리는 게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예. 칼슘까지.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사실 이렇게 피곤해지실 때가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드셔야 돼요. 저는 강력 추천해드려요. 참꼬막. 참꼬막. 예. 드시고 나면은 뭐 일부러 무슨 철분 네. 제제 드시고 뭐 이럴 필요 없이 네. 그냥 편안하게 자연 재료로부터 네.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 성분은 예.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예. 성분하고 같아요. 왠지. 그렇게 해서 드시면 참 맛있죠.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근데 이 꼬막이 비싸졌다. 비싸졌어요. 그 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비싸진 이유는 뭐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몇 가지가 있죠. 사실은 네. 공급이 줄었다는 이유가 어획량. 직접적인 거예요. 예. 네, 직접적인 건데 네. 그럼 채취하는 양이 도대체 왜 줄었을까? 네. 바다도 아닌데 그렇죠. 이건 뻘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뭐 1, 2위 정도를 다툴 네. 만큼 건강한 뻘이 네. 바로 벌교 앞바다에 있는 네. 그 여자만이라고 여자만. 하는 건 되게 예. 이쁜 이름이죠. 예. 여자만 뻘 꼬막을 최고로 쳐주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강물이 흘러나오고요. 네.
바다가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간들이 완전히 네. 토양에 깔려 있죠.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 꼬막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라요. 네. 근데 주약은 뭐냐면 정말 위험스러운 건 어패류, 특히 네. 조개류 같은 경우는 가뭄이 나잖아요. 네.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네. 지면은 그냥 폐사를 해요. 그냥 죽어버리는 죽어버려요. 거죠. 그래서 예. 왜 해수욕장 같은 데 가갖고 이렇게 뭐 구덩이 좀 판다고 네. 모래사장에 구덩이 판다고 팠는데 겉은 흑색인데 속을 파tin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게 조개가 죽은 무덤이에요. 아. 그래서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폐사를 많이 했고 고온에다가 가뭄이 있고 결국은 재미를 못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산은 잘 안 잡히는 게 네. 보통 이제 해산물 그러면은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네, 네. 다 빼는 몇 겹절은 네. 대접을 받잖아요. 예. 꼬막은 정반대예요. 꼬막은 양식이 비싸요. 아, 그렇군요. 양식이 맛있고. 네, 맛있고요. 네, 네. 자연산 예. 같은 경우는 좀 질기기도 하고. 예. 아무래도 조금 맛이 좀 떨어져요. 희한하죠. 그렇군요. 예. 산물 중에 유일합니다. 네. 어쨌든 꼬막 얘기를 계속 풀어봤는데 네. 꼬막으로 아까 그 정식 얘기하셨는데 네네. 꼬막 코스 요리 어떻게 나오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예. 그러면은 기왕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냥 눈으로 먹는 네. 미식 투어 한번 예. 쫙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상이 쫙 깔리죠. 네. 밑반찬 깔리는데 첫 코스 에피타이저처럼 네. 전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네. 꼬막죽. 네. 꼬막을 넣어서 기름에 달달달달 볶다가 쌀뜨물하고 넣어갖고서는 죽을 쏘아요. 차진 느낌이 네. 어떻게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꼬소름할까? 네. 겁나게 꼬소름합니다. 죽 먹고. 죽 예. 먹고 나면은 알루미늄 호일에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네. 대하찜처럼 네. 대합찜처럼 네. 찜을 쪄요. 쪄서. 예. 쩍 올라오면 그냥 입이 쩍쩍 벌어졌죠. 예. 찜 먹고. 쩍 파가지고 예. 초고추장 묻혀 드시고. 네. 그 다음은 재밌어요. 채소들 뭐 배, 오이 이런 것들 다 썰어갖고서 무침 만듭니다. 무침. 네. 속살만 빼내갖고 무침 만들어내는데 무침찜 가면 3번 타자인데 혀를 네. 깨물기 쉬워요. 예.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감칠맛, 단맛 뭐 이런 거 시원합니다. 이제 또 본 그 요리가 다음은 될것 같은데. 부침으로 가야죠. 네. 코스인데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꼬막전. 네. 그냥 큼직하게 부쳐내는데 가장자리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게 또 맛있잖아요, 밀가루. 그건 이게 크래커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이제 식사 메뉴로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에 쭉 깔아달라 그러면은 예. 꼬막 맑은탕하고요. 네. 조개탕 같은 거예요. 네. 꼬막 맑은탕하고 그다음에 꼬막 비빔밥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앞권은 네. 전라도 토장으로 만든 꼬막 된장찌개가 나오죠. 아, 그러면 그것도 속살 다 넣고 된장찌개를 예. 위로 끼얹어야 돼요. 아유,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요리인 것 같아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침이 고입니다. 오늘 꼬막 얘기 잘 들어봤고요. 네. 예, 오늘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에도 다 영화가 숨어 있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또 경제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영화관 시간인데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일주일에 몇 개나 보세요? 저 많이나 보는 것 같은데 예. 한 두세 편 정도 보나요? 아, 그렇군요. 저도 빠지지 않게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는 못 봤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영화 클라라라고 하시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늦가을 되니까 좀 클래식 좀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클래식 음악가들의 삶을 담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또 동시에 음악도 동시에 듣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인데요. 네. 헬마 잔더스 브람스 감독의 클라라인데 슈만 그리고 이제 슈만의 아내 클라라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제자면서 클라라의 연인이었던 브람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헬마 잔더스 브람스가 혹시 그 후손인가요? 그렇죠. 이름이 브람스가 들어가니까 네. 예. 눈썰미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세계에서조차 최고의 로맨스로 회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독이 브람스의 후손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영화는 또 브람스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또 이제 클라라와의 관계도 남편인 슈만보다 브람스와의 이제 관계에 초점을 더 맞추는데 브람스는 클라라보다 14살 연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브람스는 좀 활기찬 장난꾸러기로 묘사되는데 역사가들은 꼭 브람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내리기도 합니다. 편파적인 영화라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장면을 일대기를 다 담을 수는 없을 테니까 브람스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어떤 내용이 좀 강조가 됐나요? 네, 또 영화 시작은 보면 이제 슈만과 이제 클라라가 기차를 타고 연주행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되는데요. 어떻게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브람스가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전개가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슈만이 그 düsseldorf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라인 교향곡을 작곡하는데요. 네. 이 즈음에 이제 브람스가 슈만의 제자로 슈만의 집에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슈만은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귀에 환청이 들립니다. 이 환청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네. 입원한 뒤에 이제 곧 사망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브람스가 슈만 가족을 돌봅니다. 특히 이제 브람스는 나중에 이제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클라라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 클라라는 이제 이런 브람스를 위해서 그 곡을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끝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네. 브람스는 계속 이제 미혼으로 남다가 클라라가 죽은 뒤에 이제 1년도 안 돼서 따라 죽는데 네.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세계의 로망스로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이 나이 되니까 들긴 하는데 브람스가 남긴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네, 자유롭게 그러나 네. 고독하게. 멋있는 척은 다 하네. 네. 네. 이 원래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브람스에 가서 이제 슈만 집에 머무르는 게 어떠냐. 네. 그랬더니 이제 브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 지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좀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원하지만 또 구속을 받지 않을 때는 이런 또 고독을 감내해야 되는데 네. 브람스는 이제 자유와 고독의 상관관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맘대로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로맨스가 아니라 경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또 경제가 숨어 있나요? 네, 그 슈만이 이제 한참 환청이 들릴 때 네. 필요로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편제입니다. 네.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의술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슈만이 이제 요구하는 게 계속 아편제인데 아편을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내 클라라도 꺼리고 의사도 꺼리지만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편이라는 게 이제 긴급 처방약이긴 하지만 네. 한번 투여를 하면 쉽게 끊기 힘든데요. 지금 우리 현재 그 경제와 금융에도 이런 이제 마약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 그 해외 석학들이 금융 위기로 경색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이제 FRB가 했던 양적 완화, 네. 이게 바로 마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퍼붓기 시작한 돈은 계속 돈으로 막아야 되고 또 돈 투입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약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는 벤 버냉키 의장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쪽이긴 해요. 네. 아파하는데 일단 좀 마약, 그러니까 몰핀 성분을 좀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걸 또 비판하는 석학들은 누군가요? 네, 원래 닥터둠으로 유명한 마크 파브입니다. 네, 최초의 역시나. 닥터둠이라 네. 불리는 마크 파브인데, 마크 파브 얘기가 FRB는 마약을 공짜로 제공해서 소비를 조장하고 시장 지분을 확대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이제 블랙록의 네. 제프리 로젠버그 수석 채권 전략가도 글로벌 신용위기가 헤로인이라면 양적 완화, 즉 QE는 메타돈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메타돈이요? 네. 네. 이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쓰이는 이것도 역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마약의 금단 현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긴 한데 역시 이건 역시 의존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자본시장은 현재 중앙은행들이 공급하는 유동성에 중독이 돼 있다. 심지어 유가증권의 가격이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따라서 매길 정도다 꼬집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도 지금 코스피 보면 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주가 폭락을 하고요. 네. 네.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면 오르는
실제 자산 가치랑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시장의 호들갑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빨리 끊었으면 괜찮은데 끊지를 못하니까 이제 증시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돈 그렇죠. 계속 풀면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막 너무 단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마약으로 인한 이제 그 치료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일시적인 아픔은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마약을 맞아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찬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로버트 할버 그 바던의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중앙은행들이 그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네. 유동성이라는 마약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동안에는 환자의 정맥에 바로 투약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미국이 찍어낸 돈들이 투기 세력에게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물 경제라든가 건강한 금융 부분에만 잘 투입되면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또 양적 완화를 또 반대하는 쪽은 이제는 끊어야 된다. 나머지 또 다른 이제 부작용, 예를 들면 국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지금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적 완화를 안 했으면은 지금 다 난리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필요한데 이제는 좀 끊어야 되는 거지 않은가. 서서히. 예, 한번 의존을 하니까 계속 얼마만큼 돈을 더 푸느냐에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게 실제로 지금 실물 경제에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기 세력한테 안 흘러가도록 하는 거. 이건 사실 계획 경제 아니면 또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이 마약처럼 이렇게 좀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시 또 영화로 돌아가 보면 영화에 보면은 가을에 들을 만한 클래식 곡들이 제법 나온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역시 그 브람스 하면 대표곡이 헝가리 무곡 네. 5번이죠. 예, 노래가 나나나 이렇게 네. 하는데 이 노래 아주 흥겹게 나옵니다. 네. 슈만이 이제 자신 일생 최대 곡인 이제 라인 교향곡을 성공리에 초연한 뒤에 네. 이제 제자인 브람스가 기뻐가지고 이제 슈만의 집에서 이 곡을 막 연주를 하는데 네. 슈만의 아이들이 이제 이 곡을 들으면서 막 춤을 춥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마 듣다 보면 헝가리 무곡 5번을 한번 이렇게 따라 듣기에 흥얼흥얼 될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네. 클라르가 이제 브람스의 또 다른 대표곡인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이제 브람스 눈에 눈물이 살짝 이슬이 맺히는데 예. 사랑을 하면서도 사실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네. 인연. 예. 그리고 이제 그녀를 위한 작품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떠오르면서 네. 징한 좀 영혼을 좀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브람스를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미화한 영화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낭만적인 영화를 갖고 오시네요. 가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제가 정말 취미고에서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맛있는 경제에 대한 의견 올려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최성근님, 어쩜 그리 만나게 말씀하시나요? 취미고여서 도저히 못 참아서 지금 막 사러 갑니다. 이러셨어요. 진짜 말씀 잘하시죠.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는 그냥 저 홍보대사로 다들 식당에서 영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맛깔나게 말씀을 음식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저는 꼬막 사러 가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꼬막도 그 손질하는 법, 아까 해감하는 법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꼬막 사 먹으러 멀리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제철이라고 하니까 제철에 먹는 게 가장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시 뉴스 이어서 듣고요. 생생경제 3부가 시작이 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대통령께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현정택 부의장 모시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가 언제쯤 나아질지 좀 폭넓게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